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지금 우리 생활에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많지만은 항상 중요한 건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소중한 주인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요. 자신을 지키면서 다양한 정보와 네트워크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는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본 주요 키워드 관련된 거 여러분들한테 최신 내용 포함해서 한번 좀 다이제스트 총정리해 봤습니다. 자, 여러 꼭지로 지금 나눠서 해봤으니까요. 그 자막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지금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같이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코로나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2021년 또 우리나라도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12월 중순에 또 다시 이전처럼 4명 이상 만나지 말라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 답답한 생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파급이나 확산이 됐을 때 좋은 것하고 나쁜 것이 있어요. 자, 우선 좋은 거는 기존엔 그랬겠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또는 제조업이 글로벌 소비 시장이 커지면은 우리는 상품을 많이 팔 수 있고 또 기존에 여러분들이 티켓만 사면은 여행 가고 리조트 가고 모든 것, 그다 해외 나가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로웠던 거, 힐링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나쁜 것이라는 것은 대조적이죠. 그 모든 자유로운 행동들이 자유로운 물건의 이동이나 이것이 거의 봉쇄 차단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통제됐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이 불편함으로 많이 온 것이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0년, 2021년 작년에도 방송할 때 1년의 사이클 주기를 보면 올해 예측이 된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예측은 했지만 결국은 해외를 못 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다가 못 만나고 이런 세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지금 항상 겨울 되면은 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변이 지금 제가 이제 방송하는 시점 2021년 중순 거의 끝 무렵인데요. 그 시점에서도 보니까 영국에 확진자가 6만 명이 넘어섰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7천 명이 넘었다 그러고 이 미국은 더 많아졌고요. 이 상황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상황 그리고 또 미국에서 지금 내년 1월에 예언한 게 뭐냐면은 이건 변이라든가 코로나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독감 이 3중고가 더 커진다고 앞서가는 미국에서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 한번 송년회 연말연시 잘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예측을 하고 통제를 하고 거기다 또 조정을 해서 우리가 또 변화하고 혁신을 내면 어떤 성과가 나왔는데요. 이런 기능들이 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예상 외에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상 한번 여러분들 한 해를 정리하면서 같이 공유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확진된 사람이요. 현 시점에서 2억 7,300만 명이 확진됐어요. 확진됐다가 나중에 또 이제 많이 케어가 됐겠죠. 사망자만 해도 540만 명입니다. 참 상당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전에는 독감 때문에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지만은 결국은 전 세계 인구가 약 79억 명이 되는데 그 중에 관련된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5,144만 명 확진에 82만 5천 명이 사망했고요. 한국은 현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하루에 7,000명대 계속 늘어나면서 한국은 55만 명이 확진되고 현재 4,591명이 사망된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도 이 상황 여러분들 한 번쯤 잘 상황을 보시면서 건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소비자들이 편리한 세상이 됐는데요. 온라인, 비대면, 쌍방향 소통, 라이브 커머스, 온디맨드, 집앞 배송,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서비스, 풀필멘트 이 모든 것들이 보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만나던 걸 갖다가 못 만나니까 집 앞으로 모든 소비자의 상품, 서비스를 갖다 집 앞으로 다 오는 세상이 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프라인 대형 매장보다는 문화, 여기에 관련된 문화행사, 공연, 영화관, 단체 모든 것이 그냥 다 어떻게 멈추지 않으면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그전에 했지만 하나투어만 해도 우리나라 7천억
정도 매출 규모 갖고 있는 전 세계 네트워크 갖고 있는 최고의 여행사였는데요. 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매출이 뭐 1,000억, 작년에 한 1,100억 했나요? 그리고 영업 손실이 1,100억이었고 올해는 뭐 매출이 1,000억이 못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여행사, 호텔, 리무진 버스, 공항, 갑자기 리무진 버스 생각나네요. 지금 공항에 사람이 이동 안 하다 보니까요. 전기 노선 리무진 버스의 한 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1년, 2년 사이에 우리가 느끼는 같은 공통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항은요.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면 다양한 거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주식, 뭐 국내에 투자한 사람을 우리는 동학개미, 외국에 투자한 걸 우리는 서학개미라고 그러는데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특히 이제 핀테크라든가 테크 기업들이 엄청 커졌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동을 안 하더라도 뭐 거의 이제 뭐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PC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거래 딜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돼갖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규모가 커진 기업은 엄청 많이 커졌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1위 했던 애플이 올해 최고점을 찍은 게 3,400조 원이 넘어섰어요. 거의 뭐 2,500, 3,000 찍더니 3,300 하더니 3,400. 그러니까 결국은 3,400조 원이면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의 1위가 삼성전자. 저도 이제 주식이나 금융을 한 20년에서 보다 보니까 자, 540조 원, 그러니까 주식 가격이 9만 원 이상 돼서 540조 원을 넘었는데 최근에는 주춤해서 현 시점에서는 뭐 한 7만 원대로 해서 439조 원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영향을 줬죠. 아마 이제 코스피의 최고 정점이 저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3,302로 기억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3,000선이 무너진다, 다시 반등한다 그래갖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보면은 전 세계 각국이 이제 정부가 자금을 풀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지만은 내년에는 이 상황을 갖다가 이제 자금을 서서히 줄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테이퍼링이 예상돼 갖고요. 자, 2022년 경기 예측을 보면은 올해 일시적으로 돈 풀어서 움직였지만 내년에는 결국은 돈을 갖다가 쪼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상황이 올해같이 넉넉하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에 우리나라 다 상황을 공유하시겠지만요. 1, 2년 사이에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변도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집을 팔고 옆집도 갈 수 없고 천상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살 집들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 법칙에서 공급 물량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공급 물량을 갖다가 억제하면서 계속 다른 정책을 쓰다 보니까요. 결국 갈아타는 정책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거는 수요와 공급의 어떤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살고 있으면서 전세 집값은 올라가는데 딴 데 이사 갈 데가 없어. 이사 가고 싶은데 그 금액이 안 맞아. 그러니까 어때요? 또 계약은 연장하는 저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액을 또 해서 전세 집값을 하면서 살고는 있지만은 전세 물량이 아마 이제 과거에 일본이 했던 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전세보다도 이제 월세를 더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전세 반 월세 아니면 그냥 월세로 해서 금액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대포짓 시세 보증금을 적게 받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하고 부동산 모두 투자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다음은 제가 이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뭐 유통물류 글로벌 하다 보면 후배들도 그래요. 박사님 공급망 진짜 완전히 붕괴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급망이 붕괴된 게 아니라 지연 파탄 완전히 단절된 상태죠.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자유무역주의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원하는 거점, 그 다음에 전 세계 생산 라인이 있는 쪽으로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품을 제조 공장에서 만들면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빨리 갖다 주는 세상이 너무 중요해졌는데요. 지금은 전 세계 생산 공장의 허브 거점에 물건이 그냥 다 모여서 가야 되는데 부품이라든가 이것이 모든 완성품을 만드는데 부족하면 결국은 재고일 수도 있지만요. 이 부분이 어려운 세상이 아니었나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기업들은 해외 현지에 투자할 때 보면 가장 있어요. 생산시설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이라고 해서 세금 감면 혜택 받는 다양한 조건, 유리한 조건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서 임금, 상품의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최적된 임금을 갖다가 지불해야 되고 비싼 임금 하면 뭐 물건값이 비싸져야 되잖아요, 상품이. 거기에다가 고용에 대해서 안정합니다. 아니 그냥 일 시켰더니 그냥 스트라이크 해갖고 계속 임금 상승하면 생산 라인에서 가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모든 걸 갖다가 같이 고민하면서 생산 라인을 갖다가 거기다가 10년, 15년, 길게는 20년까지 가는 제조 공장도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면에 올해 글로벌의 화물이 항공화물, 해상화물이 운임이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국제 간에는 리드 타임이 중요한데 결국은 이 상황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상하이 운임 지수 매년 기본 데이터인데요.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볼 때 해상 쪽으로 지금 운임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해상 쪽에 움직이는 HMM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 현대상선이 바뀌었는데 이 회사 한번 제가 봤어요. 보니까 주식이 28,800원이에요. 12월 지금 방송 시점에서. 그래서 시가총액은 14조 원인데 올해 6월 달이 5만 원이 넘어서 주식 가격은 피크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올해 예상 매출액 보겠습니다. 2021년 예상 매출액은 13조 2,529억인데요. 영업이익이 이제 얼마인지 여러분들 들으면 놀랄 거예요. 영업이익이 6조 8,114억이에요. 아니, 매출의 반이 영업이익이에요. 불과 이제 2020년에는 6조 4,133억 매출에 9,808억 원이라 해서 작년에도 많이 회복됐는데 올해 매출의 반이 영업이익이니 해상 운임의 운임 지수에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겼냐 이거요. 단가도 비싸졌지만. 그것이 제가 볼 때 전 세계 이제 물류는 흐름이 스톱이 되면 안 되고 흘러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올해 좀 주목될 내용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쿠팡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활할 때 뭐 올해 쿠팡에 지금 관련된 고객 수가 뭐 1,700만 명 좀 넘어갔고 2,000만 명 목표는 안 됐습니다. 근데 쿠팡이 오다가 안 오면 여러분들 다 불편할 거예요. 그렇지만 올해 이제 쿠팡에 관련해서 라이벌 기업 네이버는 다양한 컨소시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세계하고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한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 중에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과열된 온라인 시장 중에 쿠팡의 역할이 큰 건 맞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항상 방송에 있지만 쿠팡의 명가 아미덤 컸다는 얘기죠. 3월 11일 날 뉴욕 상장했을 때는 시가총액 100조 원에다가 시드머니를 한 5조 원 정도 투자 자금을 가진 거는 맞아요. 기업 가치를 높이 평가받았지만. 근데 여기에 3분기까지 매출을 보니까 15조 원은 넘어갔고요. 올해 이대로 가면은 아마 2021년엔 20조 원이 넘었는데 생각해봅시다. 주식 상장할 때 2020년도의 매출은 약 14조 원이었어요. 근데 전년도 매출의 지금 40% 이상이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손실은 누적 지금 올해 1년 동안 예상하니까 1조 5천억 원 정도 영업손실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비싸다가 올해 2021년 5월에 30.65달러, 8월 30일 날 30달러가 무너져서 29.96, 9월 달에는 28.11 해갖고요. 10월 4일 날 26.05 하다가 11월 23일 최저점 25.69달러로 기록합니다. 저한테도 많이 물어서 제가 했어요. 25달러에서 30달러 레인지에서 움직이는데 만약에 25달러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쿠팡도 위험 신호가 가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쿠팡이 바꾸려면요. 사실 물류도 정상하고 투자하지만은 수익 구조를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수익 구조를 내는 비즈니스 모델이 예상외로 거의 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요. 영업 손실을 진짜 줄여야지 성과를 나타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방송 중에 2021년 몇 가지 같이 공유하면서 결국은 한 해 동안 조철 박사 통통통 많은 분들이 시청해서 청취해서 감사드리면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022년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뵐 걸 약속드립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 박사 통통통 2021년 송년 마지막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